이른 새벽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여대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민서야.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대한그룹 김태산 회장. 그는 그날부터 이 여대생 정하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생인가 운명인가. 하지만 그 뒤에는 20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도심 외곽의 작은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여대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기, 손님? 여대생이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여대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서야.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 손님 괜찮으세요? 여대생이 다가가 우산을 주었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대생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20년 전 딸 민서와 똑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커피,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남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대생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 컵을 잡는 손까지. 여기 있습니다. 2,500원입니다. 여대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함 한 장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대생이 명함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한그룹 김태산 회장. 명함을 읽던 여대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이런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윤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요. 태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벽에요? 비도 오는데? 잠이 안 와서요. 태산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학생입니까? 네, 대학교 3학년이에요. 학자 대출금 때문에 알바하고 있어요. 하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전공은요? 경영학이요. 나중에 회사 만드는 게 꿈이에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서도 경영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말하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정하윤이요. 저 진짜 회장님 팬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회장님 경영 사례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하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산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면 연락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윤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태산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돌아온 거니 환생을 한 거니. 태산이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한그룹 회장실. 최 비서. 태산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정하윤이라는 학생 알아봐요. 어제 내가 준 명함 기억하죠? 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최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하윤 양에 대한 자료입니다. 태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계시고 학자금 대출이 3천만 원입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빚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최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성적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태산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한장학재단 이사장한테 연락해요. 네. 무슨 일로요? 특별 장학생 선발한다고 해요. 조건은 전액 지원, 생활비 포함. 최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리고 정아윤 양 어머니 병원비도 우리가 부담합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 학생이 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후 편의점에 최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정아윤 양이십니까? 네. 네, 그런데요. 하윤이 손님인 줄 알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한장학재단에서 나왔습니다. 하윤 양께서 저희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예, 특별 장학생이요? 하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전액 상환과 졸업까지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제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졸업 후 저희 그룹에서 일해주시면 됩니다. 정말인가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내일 본사로 오셔서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최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하윤이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최 비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일하시게 됩니다. 여기요? 하윤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서재 같았습니다. 아카이브실 관리 보조 업무입니다. 회장님 개인 자료실이죠. 회장님 개인 자료실이요? 하윤이 놀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하윤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여기서 일하게 된 걸 환영합니다.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산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태산이 방을 나갔습니다. 하윤이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가득 파일과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보였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서의 일기. 하윤이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윤이 놀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그림체였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사회공헌 행사장.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의 차세대 리더 정아윤 양입니다. 김태산이 단상 위에서 하윤을 소개했습니다. 하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 저 학생이 누구입니까? 한 임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나타났던데요. 상속 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회장실 앞 복도 김 전무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김도진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삼촌, 도진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왔나, 도진아? 태산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하윤이라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도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장학생이야. 장학생을 차세대 리더라고 소개하십니까?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단 일을 맡길 생각이야. 삼촌, 농담 아니시죠? 도진이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농담 아니야. 능력 있는 아이야. 태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능력이요? 겨우 대학생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너도 처음엔 대학생이었잖니. 저는 이 집안 사람입니다.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태산이 서류를 내려놓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이 전부는 아니야. 삼촌, 정신 차리십시오. 그 여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 나가봐. 태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진이 이를 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 비서를 붙잡았습니다. 최 비서, 네, 전무님. 정하윤, 뒷조사 시작해. 철저하게. 전무님, 그건 내 말 안 들려? 당장 해. 도진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카이브실, 하윤이 혼자 남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아빠가 회사에 데려가셨다. 나도 나중에 저런 회사를 이끌고 싶다. 하윤이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아, 하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늦게까지 뭐하나? 도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이시죠? 그래. 김도진이야. 도진이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회장님 조카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넌 뭐지? 갑자기 나타나서. 도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학생입니다. 장학생? 장학생이 회장 개인 자료실에서 일해? 회장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윤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재미있네. 우리 삼촌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도진이 비웃었습니다. 전무님, 저 이만. 잠깐. 도진이 하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회장님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 삼촌이 갑자기 이상해지셨어. 내가 나타난 후부터. 도진이 하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놔주세요. 하윤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당하네. 좋아. 두고 보자. 도진이 방을 나갔습니다. 하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임원 회의실. 정하윤 양, 이 재무 분석 보고서 오늘까지 완성해 주시겠습니까? 도진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예, 오늘까지요? 하윤이 놀랐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아니, 하겠습니다. 하윤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건 대리급도 일주일 걸리는 업무예요. 차세대 리더라면서요? 도진이 비웃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윤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재무 자료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밤 11시 아카이브실. 하윤이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새벽 4시. 하윤이 마지막 페이지를 저장했습니다. 끝났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임원 회의실.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하윤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진이 파일을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맞네. 네, 밤새 작업했습니다.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이 수치 0.5% 오차가 있네요. 예,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역시 학생이군요. 도진이 파일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시 하세요. 오늘 안으로. 전무님, 하윤이 외쳤습니다. 왜요?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하윤이 파일을 주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최 비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사흘 후 도진의 사무실. 전무님, 정하윤 양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사설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가 나왔나? 도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 김 회장 저택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는? 그건 기록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는데. 계속 파? 네, 전무님. 탐정이 나갔습니다. 도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하윤. 내 정체가 뭐지? 그날 저녁. 하윤의 집. 엄마 나왔어. 하윤이 작은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아. 늦었네. 응, 일이 좀 많아서. 엄마 약 먹었어? 먹었어. 하윤이 어머니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은 없네. 다행이다. 하윤아, 회사 어때? 응, 좋아. 다들 친절하셔. 하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왜? 대한그룹. 거기서 일하는 거 그만두면 안 될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냥 엄마가 불안해서. 괜찮아, 엄마. 나 잘하고 있어.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진의 사무실. 사설 탐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누구 증언이지? 20년 전 김 회장 저택에서 함께 일했던 가사 도우미입니다. 도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틀어봐. 녹음기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이 어머니요? 기억하죠.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해고 이유가 뭐였습니까? 탐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진 씨 어머니가. 그러니까 회장님 동서 되시는 분이 누명을 씌웠어요.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누명입니까? 귀금속을 훔쳤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쫓아내려고 꾸민 거였죠. 왜 쫓아냈습니까? 민서 아가씨가. 그 일로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억울하다고 하윤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진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더 있습니다. 탐정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민서 아가씨 사고 당일 촬영된 CCTV 캡처입니다. 사진 속에 어린 민서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 아가씨는 하윤 양 어머니를 찾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려고요. 도진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군. 네, 그렇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민서가. 다음 날 오전
김태산의 회장실. 도진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삼촌, 노크는? 태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 아십니까? 도진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아윤 어머니요. 우리 집에서 일했던 거 아십니까?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누명을 씌워 쫓아냈죠. 그리고 민서가 그걸 풀어주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도진이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태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민서가 하윤 어머니를. 삼촌, 지금 정하윤한테 집착하시는 거 다 죄책감 때문 아닙니까?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딸 닮았다고 아무나 데려다가 후계자 만드시려고요? 나가. 태산이 외쳤습니다. 삼촌, 정신 차리십시오. 그 여자는 삼촌 딸이 아닙니다. 나가라고. 태산이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도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태산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달려들어왔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태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시간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당분간 업무 복귀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럼 누가 회사를 이끕니까? 김도진 전무가 적임자 아닙니까?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비공식적으로 정하윤이라는 학생에게 회사 자금을 유용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입니다. 전무님, 그건. 최 비서가 일어났습니다. 최 비서,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도진이 최 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직무 정지를 요청합니다. 도진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도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카이브실. 하윤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하윤 양. 인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해고 통보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예. 해고요?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진 전무님 지시입니다. 즉시 퇴사하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장학금도 모두 회수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규정입니다. 30분 안에 나가주세요. 직원이 돌아섰습니다. 하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엄마 병원비. 정신을 차린 하윤이 민서의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다가 뭔가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하윤이 사진을 주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진 속에 어린 민서와 어린 자신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 민서를 알았어? 하윤이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뒤편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 하윤이와 함께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민서의 글씨였습니다. 하윤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서, 우리 친구였구나. 하윤이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 하윤아?
어머니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하윤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엄마, 우리 대한그룹 저택에서 살았어? 내가 민서랑 친구였어? 하윤아.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미안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가 죽은 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억울하게 해고당해서 민서가 날 찾으러 나갔다가 엄마, 하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야. 내가 알면 얼마나 괴로울까봐.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하윤이 태산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윤이 다가갔습니다. 태산이 눈을 떴습니다. 하윤. 양. 회장님, 저 민서 친구였어요. 하윤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서가 내 어머니를 지키려다가. 아니에요, 회장님.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요. 하윤이 울먹였습니다. 민서는 좋은 아이였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태산이 하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 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한그룹 본사 로비. 하윤이 경비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경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식 장학생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하윤이 학생증을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보 받으셨잖아요. 나가주세요. 제가 학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어요.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대표님. 최 비서가 뒤따라왔습니다. 저 학생이 누구죠? 박 대표가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하윤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아, 그 학생. 들어오게 해주세요. 박 대표가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야기 좀 합시다. 박 대표가 앞서 걸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박 대표의 방. 앉으세요. 박 대표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하윤 양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고요. 과찬이십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 전무가 해고했다고 들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 대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하윤의 원룸. 하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새벽 5시. 하윤이 마지막 문장을 저장했습니다. 완성했다. 화면에는 대한그룹 재무 효율화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하윤이 파일을 박 대표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대표의 사무실. 이게 정말 학생이 쓴 겁니까? 박 대표가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하윤 양 불러요. 1시간 후 하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 보고서 정말 당신이 쓴 겁니까? 박 대표가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네, 제가 썼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재무팀도 못 찾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박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 양, 우리 재단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윤이 놀랐습니다. 재정 효율화 특별팀 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팀장이요? 저를요? 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박 대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 전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재단은 독립기관이니까요. 박 대표가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윤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특별팀 사무실, 하윤이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하윤이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대표가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 양, 잠깐 시간 있습니까? 네, 대표님. 박 대표의 방. 회장님 이야기 좀 하죠. 박 대표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왜 그렇게 아끼시는지 아십니까? 민서 때문 아닌가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박 대표가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에게서 민서가 지키려 했던 것을 보셨어요. 민서가 지키려 했던 거죠? 정의와 순수함이죠. 민서는 억울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했어요. 당신 어머니도 그래서 지키려 했던 거고요.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민서의 도플갱어가 아니라 민서의 뜻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박 대표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진이 주도하는 신사업 투자 계획서였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자금 조성? 하윤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이걸 박 대표님께. 다음 날 아침 병원, 하윤이 태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태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윤 양 덕분이죠.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게 있어요. 하윤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개인금고 메모예요. 제가 몰래 봤어요.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산이 메모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장님, 이게 뭔가요? 비밀번호야.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태산이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윤 양, 네,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하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당신 같았을 거예요. 태산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싸울 시간입니다. 도진을 막아야 해요. 태산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준비했어요. 하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진 전무의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태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군요. 일주일 후 태산이 퇴원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가세요. 최 비서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회사로 가야죠. 태산이 차에 올랐습니다. 본사 앞 직원들이 줄지어 회장을 맞았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진도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삼촌, 건강 회복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쉬었어요.
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갑시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태산이 앞서 걸었습니다. 도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원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태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한 이사가 말하려 했습니다. 특히 도진 전무가 열심히 일했다고요. 태산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태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신사업 투자 계획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 달 후, 경제 전문 매체 본사 대강당. 다음은 젊은 혁신가 포럼의 마지막 발표자, 대한재단 정하윤 팀장입니다. 사회자가 하윤을 소개했습니다. 하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0명의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하윤입니다. 하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재정 효율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윤이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한그룹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20% 줄이면서도 사회공헌 예산을 30% 늘릴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 창출입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윤 씨는 흑수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내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죠. 박수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하윤을 둘러쌌습니다. 하윤 씨, 김태산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회장님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은인이시고요. 혹시 후계자로 낙점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재단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윤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특실, 태산이 작은 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왔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태산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윤이 도시락을 보고 웃었습니다. 축하 파티죠. 소박하지만요. 회장님,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민서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태산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두 사람이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드릴 게 있어요. 하윤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개인금고에서 찾은 거예요. 민서가 쓴 편지예요. 태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하윤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예요. 제발 하윤이랑 엄마를 지켜주세요. 약속해주세요. 민서의 글씨였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회장님, 하윤이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민서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래요. 고마워요, 하윤 양. 태산이 하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책임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민서의 명예를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사흘 후
대한그룹 본사. 정하윤 팀장님, 법무팀에서 찾으십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윤이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도진 전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이요? 네, 하윤 씨가 발표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모두 사실입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요. 알겠습니다. 하윤이 법무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진과 마주쳤습니다. 즐거운가요, 정하윤 씨? 도진이 비웃었습니다. 전무님, 왜 이러세요? 왜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제가 뭘 했는데요? 하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어.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전무님, 잘못하신 건 전무님이에요. 저 아닙니다. 하윤이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당신 비밀도 다 밝혀낼 거야. 도진이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뉴스, 대한그룹 후계자 싸움, 흑수저 vs 재벌 조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하윤, 김태산 회장의 숨겨진 딸,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윤이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대표였습니다. 하윤 양,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 우리가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법정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 간담회. 하윤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태산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하윤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받은 학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특혜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윤이 자료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고 모두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받은 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태산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잘했어요. 회장님, 하윤 양,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어요. 태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회 호출 코드예요. 위급할 때 쓰는 거죠. 왜 이걸 제게? 당신이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태산이 하윤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의 집. 엄마, 나왔어.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응, 괜찮아. 엄마는? 약 먹었어.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하윤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 하윤이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태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안 좋아지셨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하윤 양, 미안해요. 태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코드, 꼭 써요. 태산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 지켜요. 네, 회장님. 약속할게요. 태산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군.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도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에게 경영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도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하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이사도 아닌데 왜 여기 있어요? 도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의식이 없어요. 무슨 뜻을 전해요? 그래도 저는 나가세요. 이건 이사회입니다. 도진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하윤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회의실 안. 여러분 보시다시피 혼란스럽습니다. 도진이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찬성.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그때 최 비서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회장님께서 정하윤 양에게 비상 권한을 주셨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기 전 공증하신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도진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무효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전무님. 최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복도. 하윤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회 호출 코드. 태산이 준 봉투였습니다.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윤이 종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회의실 번호, 시간, 비밀번호? 하윤이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 패널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삐빅,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코드입니다. 하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태산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하윤 양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중대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공증된 법률 문서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윤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도진 전무의 비리 증거입니다. 뭐?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회계팀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하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 50억을 빼돌렸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거짓말. 여기 계좌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하윤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까지 확인됐습니다. 도진이 하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경비들이 도진을 막았습니다. 나... 도진이 발버둥쳤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시겠습니까? 하윤이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진 전무의 경영권 위임에 반대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도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회의가 끝난 후 하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하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딥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 태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윤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해냈어요. 도진 전무를 막았어요. 태산이 미세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회사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뉴스 속보. 대한그룹 김도진 전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하윤 흑수저에서 그룹 구원자로. 하윤의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윤의 집.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윤아,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다 거절할 거야. 하윤이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보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하윤아. 엄마, 이제 걱정 마. 우리 이겼어. 하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로비. 하윤이 출근하는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하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거예요.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민서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마이너스 태산. 하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민서가 쓰던 목걸이였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하윤이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내 아빠 지켰어.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태산이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하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 양. 네, 회장님. 저예요. 고마워요.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목걸이. 예쁘네요. 회장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윤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민서가 좋아했던. 알아요. 소중히 할게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 대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군. 하지만 박 대표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주 후 태산이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걸으세요. 하윤이 태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태산이 차에 올랐습니다. 본사 앞. 직원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산이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실. 태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태산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진을 용서해야 해요. 예, 용서요? 하윤이 놀랐습니다. 그래요. 벌은 받았으니 기회를 줘야죠.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혈육이니까요. 다음 날 구치소 면회실. 도진이 수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삼촌. 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아. 태산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늦지 않았어. 태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해외 지사에서 일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게. 삼촌. 도진이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돼. 태산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회.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산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사회공헌재단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총괄 대표로 정하윤 양을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 양은 지난 몇 달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태산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하윤이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한 달 후, 재단 사무실, 하윤 대표님, 첫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하윤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좋아요. 바로 추진하세요. 네, 대표님. 직원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하윤이 어머니와 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이 집 너무 좋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치? 엄마 맘에 들어? 응, 정말 꿈만 같아. 어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 덕분이야. 하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태산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 양, 한 곳 같이 갈까요? 어디요? 특별한 곳이에요. 차는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여기. 하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죠.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두 사람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알바생이 인사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것들 주세요. 하윤이 음료수 2개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하윤이 알바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알바생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하윤이 편의점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네, 저 여기서 회장님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요. 태산이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서가 보낸 선물이에요. 당신이. 회장님.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민서의 목까지 행복하세요. 네, 회장님. 약속드려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차를 지켜보던 최 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몇 달 후, 재단 기숙사 준공식. 오늘 이 기숙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하윤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기숙사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윤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질문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견뎠어요? 힘들 때요. 하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하윤이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산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산과 하윤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민서도. 기뻐할까요? 당연하죠.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서야, 보고 있니? 하윤이가 내 꿈을 이뤄주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윤의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나 행복해. 하윤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태산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네, 회장님. 열심히 할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진 전무가 탈옥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산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윤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윤이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 거예요. 태산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이 급히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 도진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추적 중이고 곧 체포될 겁니다. 태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군요. 하윤 양은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진 전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산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해요. 일주일 후 뉴스 속보, 김도진 전 전무 태국에서 체포. 도진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하윤이 뉴스를 끄고 태산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도진 전무를 면회 가도 될까요? 태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세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2주 후 구치소. 도진이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도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무님께 드릴 말이 있어서요. 하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 용서해드리고 싶어요.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 날 죽이려 했는데? 전무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하윤이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형기를 마치면요. 도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민서가 그랬을 것 같아서요. 하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는 용서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윤이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전무님. 한 달 후, 재단 총회. 올해 우리 재단은 5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하윤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 회장님과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태산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 양, 같이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회장님. 작은 한정식집.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요. 태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 눈빛이요. 눈빛이요? 민서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회장님,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정말 해냈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6개월 후 하윤의 어머니가 완쾌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 나은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엄마. 하윤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만 하자. 그래, 우리 딸. 어느 일요일 오후, 하윤이 편의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새 알바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요. 하윤이 음료수를 계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윤이 밖으로 나와 편의점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하윤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민서야, 잘 지내고 있어. 내 아빠도, 내 친구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윤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태산이 내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회장님, 저도 추억 여행 왔어요. 태산이 하윤 옆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당신을 보고서요. 회장님, 아니, 민서의 친구를 만난 거겠죠. 태산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민서도 저도 구원받았어요.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두 사람이 편의점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기 알바생 보이세요? 네. 저도 저랬었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예요. 하윤이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알바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힘내세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와요. 하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장학금 신청서예요. 한번 지원해 보세요. 정말요? 알바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꼭 지원하세요.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하윤이 태산과 함께 걸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민서 같아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는 거 민서에게 배웠어요. 어릴 적에요. 그래요. 민서가 좋은 친구를 뒀네요. 두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어디 갈까요? 회사요. 할 일이 많아요. 하윤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행복해. 내 덕분에 나도 회장님도 행복해. 목걸이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1년 후 재단 시상식. 올해의 장학생은 정하윤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김민지 학생,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학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윤이 상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하윤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태산이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회장님, 민서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명 보고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요. 그렇겠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준 인연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 내 목까지. 하윤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하윤을 향해 반짝였습니다. 민서야, 잘 자. 하윤이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김태산 회장은 딸을 잃었지만 딸의 친구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아유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민서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나날 동안 여러분께도 아름다운 인연과 기회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